네, 한태 원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이승민 선생님 경험담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런 솔직한 경험담, 그러니까 이제 아주 유연한 근로 형태에 대한 얘기는 아마 이 세미나에서 최초로 언급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저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오늘 강조 드리고자 했던 것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 지금 저 이승민 선생님 처음에 그동안 굉장히 장기적으로 미국 진출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오셨지만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정말 많은 난관이 있을 수가 있고 개인적 사정이 막 발생을 하고 그렇게 어려움이 많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이승민 선생님 경험담을 좀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다양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누구든지 어떤 한의사든지 가장 미국에서 정착할 성공률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있다. 그걸 알고서 시도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방향대로 인생 설계를 하셨으면 좋겠다. 전략적으로. 그런 내용들인데요. 일단 기본 가정은 이렇습니다. 임상의 진로와 연구자의 진로는 다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세미나를 계획할 때도 4회차까지는 임상의 위주의 그런 진출 형태, 진출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했고요. 이제 추후에 또 이제 5회차 연구자 진로에 대해서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집중할 것은 임상의 진로에 관련된 것이고요. 두 가지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일단 다양한 이유로 어쨌든 내가 미국에 가고자 한다. 뭐 개인적인 사정이든 뭐 한의학 세계화 그런 큰 포부든 어떤 이유로든지 가고자 한다라면 지속 가능한 수입 구조로 이제 생활이 먼저 안정이 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확실한 신분이 보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가지에 가장 초점을 맞춰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승민 원장님의 그 경험담은 지속 가능한 최초 정착 시에 지속 가능한 그런 수입 구조, 근로소득으로서 금융소득 아니고요, 근로소득으로서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승민 선생님이 하신 많은 근로 형태들은 제가 시간제로 예약한 오피스 빼고는 저도 다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산발적으로 경험이 있었고 9년에 걸쳐서 산발적으로 경험이 있었고 이승민 선생님이 그러니까 저랑 조금 다르셨던 부분, 저는 이제 주재원으로 나갔던 부분은 있죠. 처음에 뭐 이제 동의보감 강사로 나가셨던 거 있지만 그거는 이제 강사 쪽이고 저는 진료 쪽이니까 어쨌든 그런 다른 점도 있긴 하네요. 네, 어쨌든 제가 본 이승민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오셔서 이제 미국에서 뉴욕에 저희가 만나고 하면서 얘기도 듣고 해보니까 2년간 정말 컴팩트하게 제가 생각했던 최종 결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정말 잘하고 계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임상의 미국 진출의 가장 압축적인 케이스가 바로 그런 이승민 선생님의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원을 했다는 거. 그거는 이제 뭐냐면 자기 본인의 회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는 자기 회사를 설립하는 게 바로 자기 오피스를 오픈하게 되는 그런 시작입니다. 회사라고 표현을 해요, 실제로.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피고용자가 됐든 아까 얘기한 독립계약 프리랜서처럼은 그런 독립계약자가 됐든 취업하는 형태로 뭐 이제 월가에서 만약에 오후에 만약에 많이 오신다 그러면 오전 시간은 뭐 이제 취업한 곳에 가서 그 시간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뭐 그런 거 활용한 거. 그다음에 강의 수입이 또 있었죠. 네, 그래서 세 가지 정도가 일주일을 우리가 활용한다고 했을 때 모두에게 부여된 시간은 같으니까 일주일을 다양하게 근로 형태를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서 유연하게 일단 생활을 시작하시면 안정적인 인컴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싶고 최초의 정착 시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자, 실제로 다른 원장님 중 어떤 분은
나이도 좀 있으시고 오신 지도 정말 얼마 안 됐고 그런데 이 중에서 개업만 안 하셨어요. 그 취업을 2가지, 3가지 형태로 하시고 그때 저희가 이제 강의했던 그 버지니아 그런 친구 대학처럼 그런 강의들 또 나가시고 그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근로 형태입니다, 미국에서. 의사들도 아직 확실하게 자리를 잡지 않은 이전 상태에서는 이렇게 일들을 많이 합니다. 종합병원에 있던 의사들이 바깥에 보면 자기 개인 오피스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뭐 강의도 한 번씩 하고요. 그래서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 한국에서는 이제 늘 질문하시는 게 취업을 어떻게 할까요? 저는 취업에 관심이 있습니다. 혹은 개원을 뭐 어떻게 편하게 할 수 있는지 뭐 2가지 중에 하나로 주로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경직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 닥치는 대로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미국 내에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가능성 우선 찾아서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더 좋으려면은요, 한의사의 인지도를 활용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찾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2세 한의사라든가 1.5세 한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생각하지 않고요. 이제 완전 1세대로서 나가시는 그 토종 한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한의사분들의 진출을 얘기하는 건데요. 일단 한인 지역 근처에서 생활과 이런 직업 활동을 시작하시는 거는 1세대 한인으로서 좀 피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분들은 뭐 영어를 자기가 이제 너무 잘하고 싶으니까 한인분들이 전혀 없는 곳으로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1세대 한인으로서의 한계가 어느 정도 명확히 있다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야지 초기 정착의 성공률을 높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승민 원장님이 이렇게 다양하게 짧은 시간에 잘 하실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저도 나중에 뭐 이런 다양한 근로 형태를 제 사정에 맞추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은 영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어의 필요성은 뭐 강조할 필요가 없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정보의 접근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접할 수 있는 걸 말씀드릴게요. 진료 시에는 듣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는 거. 네. 말에 있어서 발음이 뭐 굉장히 미국 사람처럼 유창하다거나 그럴 필요는 그다지 없습니다. 그래서 진료 시에는 듣고 어쨌든 잘 치료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강의 기회를 잡아서 어떤 친구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사설 강의 이제 쉼터 강의나 이런 사설 강의도 조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뭐가 중요할까요? 이제 말하기가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생활에는 저는 읽기와 쓰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 접근성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영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직, 인디드닷컴에서 구직 자리도 이제 잡 디스크립션 잘 읽어보고, 나한테 이거 딱 맞는 거다 지원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력서도 한국 이력서식으로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작성법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학에서 커리어 디벨롭먼트 센터라고 그런 CV, 레주메 이런 거 작성법을 연습을 시켜주기도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경험이 없죠, 보통은. 그래서 영어로 이력서도 잘 작성을 하셔야 되고, 네. 근데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특히 한국에서. 저는 2, 3개월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영어에 몰입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요. 가장 좋은 시기는 제가 볼 때는 이직 시기에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한의원 어디 부원장 하시다가 그만두고 어디 다른 데
취직을 생각해 보신다거나 아니면 학업 뭐 석사를 마치고 뭐 조금 생각을 해 보신다. 뭐 이럴 때 굉장히 집중해서 하시기를 권하고 싶고요. 그럴 때 이제 수능 영어 스타일, 수험 영어 스타일을 비로소 벗어나서 진짜 생활 영어를 익히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그거를 집중적으로 많이 익히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하나씩 짚어서 말씀드리자면은 듣기 같은 경우에는 진료실 영어 비디오들이 뭐 유튜브라던가 찾아보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뭐 영화에도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죠. 그걸 이제 열심히 보시고 따라해 보시고 뭐 잘 들어보시고 받아쓰기가 가능할 정도로 잘 들어보시고 그런 연습을 권하고요.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그 전화 영어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요즘도 아마 있을 것 같고 요즘은 화상 영어가 또 이제 서비스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저는 굉장히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비대면 시대라 가지고 사실 저는 이제 이런 걸 영어 학원에서 어떤 뭐 저한테 딱 맞는 그런 좋은 그 영어 회화 학원에서 저는 그걸 많이 해결했지만 비대면 시대고 하니까 저는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지금 딱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읽기 같은 경우에는 본인 관심사들이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 웹페이지 여러분들이 영어로 된 웹페이지가 딱 떴을 때 이게 깝깝하면 안 됩니다. 이게 편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 네이버 영한 사전 툴팁 사전 뭐 이런 그 플러그인이나 이런 거를 크롬에 설치하시면 갖다 대기만 하면 단어가 찾아진다거나 뭐 이런 좋은 툴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걸로 웹페이지 많이 읽어보시고 그래서 읽기 실력을 늘리셔야 되는데 뭐 의학계 소식이나 뭐 의학 관련 문서들도 좋고 예 미국의 정치 문화 관련된 그런 신문 기사 정도도 좋고 너무 좋죠. 그다음 뭐 직접적으로 돈에 관련되는 미국 주식에 관련된 그런 글들도 좋고 예 그래서 그런 정보 전달 위주로 된 게 보통 좋습니다. 웹페이지를 많이 읽어보시는 거. 그다음에 쓰기 같은 경우에는요. 그 원어민 교정을 반드시 받고 익혀야 됩니다. 내가 한국식으로 쓰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국어식으로 예 영어식으로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쓰기 훈련이 필요한데 생활에 왜 읽기와 쓰기가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집에 이제 이제 집을 얻어서 미국에 살다 보면 각종 그 뭐 통지서도 날라오고 뭐 여러 가지 문서들이 봐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이제 개원이나 뭐 취업해서 일하는 그런 쪽 말고도요. 그냥 생활 속에서 문서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셔야 되거든요. 미국은 그런 이제 그런 법들이 굉장히 강화된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그 계약서나 뭐 이런 거 쓰실 때도 그냥 뭐 그냥 대략 보고 사인해서 그냥 드리고 이런 법이 없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사인을 하셔야 큰일을 안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활에 그런 읽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쓰기는 뭐 이런 일들이 잘못되거나 그럴 때 결국 이메일을 써서 어필을 하든지 또 자기가 원하는 내용들 또 어떤 뭐 기관이든 뭐 개인이든 뭐 누구에게든 표현하려면 결국 쓰기를 잘 하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또 미국의 문화와 또 중요한 게 이제 여러분들이 영어 문법보다는 사실은 용어를 잘 모르시는 거거든요. 예, 미국에 주로 쓰는 용어들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용어만 알면 별거 아닌데 내가 영어를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노출되고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접근이 가능하실 때야 아까 전에 이승민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런 다양한 근로 형태 그런 걸 도전이 가능하지. 무슨 공고가 떴는데 잘 파악도 안 되고 뭐 누굴 만났는데 표현도 안 되고 이러면은 그런 기회를 잡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영어를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얘기가 이제 근로소득으로서 지속 가능한 수입으로 잘 정착하는 법에 대한 얘기였다면 또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가 이제 확실한 신분이겠죠. 자, 신분은 뭐 취업이나 뭐 투자 이민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2순위 NIW 영주권 어떤 분들은 뭐
논문 많이 쓰신 분들만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개인의 능력을 어필함으로써 내가 미국에 필요한 사람이다. 예, 그걸 증명을 해서 각종 문서를 보완하고 증명을 해서 영주권을 받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가장 마지막 얘기한 그 NIW 영주권 그거를 거의 뭐 최종 결론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근로 형태를 생각할 때 취직 자리를 먼저 알아본 다음에 거기서 취업 비자를 얻어서 건너가시는 거를 많이 상상을 하실 거고요. 뭐 어느 정도 본인이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투자를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 가성비로만 얘기하자면요. NIW만한 게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 리스크도 가장 적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2순위 영주권인데요. 그 과정은 좀 상당히 유사하지만 좀 더 기준이 타이트한 1순위 영주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1순위 영주권은 최고 장점이 빠르게 진행하는 어느 정도 추가 금액을 내면 빠르게 진행하는 게 또 가능합니다. 1년 안에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순위 NIW 영주권, 뭐 1순위 영주권 이런 키워드만 좀 기억을 하시고 검색을 열심히 하시면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왜 NIW 영주권을 제가 권하냐면요. 취업이든 뭐 개원이든 그 비자를 기대하시는 것보다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면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개인의 자유도의 급이 다릅니다. 그 H1B 취업 비자, 그건 영주권도 아니고 이제 취업 비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일이 잘 안 돼서 고용주가 이제 뭐 나가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굉장히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냥 한국 오셔야 돼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런 리스크를 굳이 감당하실 필요가 있느냐. 능력이 많으신 원장님들이 자기의 능력을 미국 이민국에 충분히 어필을 하면 NIW 영주권 같이 뭐 편한 기회를 잡으실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그 NIW 영주권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한의사분이 2회차 세미나 때 언급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좀 검색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분 이승환 원장님 강의를 또 들어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걸로 보고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 개인의 능력을 이제 강조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책을 번역했다거나 저자라던가 아니면 뭐 기고한 자기 칼럼이 많다거나 또 수상 경력이 있다거나 뭐 논문을 많이 썼다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인용 횟수가 많아야 됩니다. 네. 또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이제 추천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뭐 미국 의사들이라든가 아니면 좀 알려진 유명인들의 그런 추천서들이 또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최소 석사 학위 이상해야지 또 이걸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졸업을 앞두신 한의대생 분들이나 아니면 뭐 석사를 아직 안 하신 한의사 분들은 그 대학원을 꼭 고려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계획적으로 인생 설계를 하면 뭐 나는 그냥 내 인생을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미국을 쉽게 갈 수도 있게 되는 그런 날이 옵니다. 네, 그래서 그 경력을 잘 관리를 하셔서 NIW 2순위 영주권을 도전하시기를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NIW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순위 영주권을 한 사례인데요. 이런 자신을 참 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그거 이제 영주권을 준비하다 보면 예, 자신의 모든 문서들 내가 뭐 어떤 기록들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어떤 하나의 일관된 스토리 그리고 그 스토리가 미국의 국익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고 어필하는 그 과정 그걸 통해서
자기의 그 경력이 어느 정도 좀 명료해지는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활용을 하셔서 그 개원을 하시든 취업을 하시든 할 때 본인 자신의 그 특화 내지는 특수 기술 그거를 이제 아마 잘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전문의 같은 그 경력도 충분히 이제 어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필수라고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고요. 하지만 뭐 전문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분명히 크게 어필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뭐 이제 취업의 결정타가 된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박사학위도 좋죠. 네,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석사 이상만 돼도 NIW 영주권은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나오신 분들은 아마 바로도 가능하시겠네요. 의무 석사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준비를 착실히 하시다 보면은 석사 학위도 있고 또 만약에 뭐 그 책 쓴 것도 좀 꽤 많고 뭐 좀 드러난 부분이 많고 그런 자료들을 모으실 수 있으면 임상에 나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도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산대 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그렇게 만약에 그런 영주권 준비 기간을 통해서 자아 발견이 되셨으면 이런 거를 어필을 해서 뭐 홍보에도 활용을 하시고 또 나는 이런 거 특화다. 미국에서 그 아큐펑처리스트 사회 같은 경우에 특화 개념이 아주 강하진 않습니다. 아직은. 네, 아주 강하진 않아요. 특화야말로 어떻게 보면 한국 한의학의 발전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서 성공적으로 운영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만약에 그럼에도 그런 그 특화 진료를 잘 함에도 불구하고 통증 질환에 대해서 뭐 자신감이 없으시거나 준비가 덜 되셨다면 문제가 좀 큽니다. 왜냐하면 그 한국의 그 실비보험 같은 개념으로 미국 사보험이 커버를 해주는 건데요. 그 거의 통증 질환에만 커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목 아픈 거, 허리 아픈 거, 그다음에 뭐 관절 아픈 거, 특히 무릎, 네, 어깨는 조금 힘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통, 그다음에 뭐 전신 여기저기 근육통 여기저기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정도가 아주 흔하게 커버가 되는 범위인데, 이런 통증 질환에 만약에 뭐 나는 안 하고 싶다, 내지는 뭐 자신이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 보험 그 청구하는 그 수익을 거의 기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입니다. 사실은 전치매 활용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구 결과가 무수히 많거든요. 전침을 활용한 그 좋은 연구 결과가 가장 많습니다. 뭐 뜸, 부항 뭐 이런 것은 이제 부가적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보험사에서 그 전침 활용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통증 질환에 전침을 잘 활용하는 걸 만약에 포기하신다면 아마 본인 스타일로 여러 가지 다른 기술로 진료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걸 포기하신다면 이제 보험 청구에 큰 지장이 크실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점을 미리 좀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필수적으로 통증 질환을 잘 다루시되 한국 한의학의 그런 특화 진료의 그 우수함을 만약에 추가를 하신다면 좋은 전략이 되시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했고요. 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운동요법을 잘 그런 통증 질환 환자들에게 운동요법을 잘 가르쳐 줄 수 있고 또 수기 치료, 매뉴얼 테라피라고 하는 치료를 다룰 수 있다면 그 부분들도 일정하게 커버가 됩니다. 네, 보험 커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추나요법을 적극적으로 아주 강력한 교정이 들어간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카이로프락터들의 영역이고 그 외에도 우리가 수기로서 추나 치료 다양하게 사실은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잘 활용하셔서 보험 청구를 하시면 좋은 진료실 구성이 될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가장 어떻게 보면 그 미국 정착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베이스라인입니다. 각자의 능력들이 너무나 다르시고 가정 뭐
환경이나 아니면 생활 패턴이 너무나 다르세요. 그래서 사실은 그 1대1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컨설트를 하지 않으면 자기가 원하는 아주 정답을 찾기는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언급된 이런 세팅으로 시작을 하신다면 분명히 그 미국에 정착하시는 성공률은 아주 비약적으로 높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추가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또 질문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재훈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